인천공항을 출발하여 헬싱키를 경유 17시간 만에 가장 위도가 높은 수도 아이슬란드의 레이캬비크에 도착하였다. 미국 드라마 왕좌의 게임과 영화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인터스텔라, 잃어버린 세계를 찾아서, 그리고 예능 프로그램 꽃보다 청춘, 서진인의 등 많은 영화와 TV 프로그램들이 이곳 아이슬란드를 배경으로 촬영되었다. 입국 수속 후 시내로 이동하면서 몇 곳의 명소를 만나본다. 처음 만난 호프디 하우스는 1986년 미국의 레이건과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만난 장소로 미소 냉전 시대의 종식을 가져온 역사적인 곳이다. 그리고 거대한 배 모양을 한 조각품 썬보야저, 현무암의 모습을 본딴 아르파 콘서트홀 등을 본 후 레이캬비크 시내가 내려다 보이는 헬란 전망대를 방문한다. 이곳은 과거 레이캬비크에 온수를 공급하던 온수탱크로 사용되던 곳으로 아이슬란드의 자연과 역사, 생물 등의 다양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박물관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 곳이다. 다음은 화산을 상징하며 모습을 갖춘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아름다운 교회 할그림 스키르캬를 시작으로 시내를 둘러본다. 무지갯길을 걸어가다 보니 이국적인 시내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과 국회의사당, 그리고 시청사를 둘러보았고, 서진인에 나온 건물을 보며 저 문을 열고 출연진들이 반겨줄 것 같은 설렘을 얻기도 한다. 그리고 클린턴이 아이슬란드 방문 당시 매일같이 와서 먹었고, 꽃보다 청춘에서도 등장했던 핫도그 가게를 방문을 해서 그 유명하다는 핫도그의 맛을 즐겨본다. Hello. 여행의 셋째 날 아침, 호텔을 출발하여 1시간의 이동 후 눈 내리는 셀야란스 폭포를 만나본다. 61m 높이의 폭포 주변으로는 여러 길이 나 있어 다양한 방향에서의 폭포를 만나볼 수 있다. 폭포 뒤로 이어진 길을 돌아 나와 보니 흐리고 눈 내리던 한뒤 무지개가 보이며 푸른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한다. 그리고 산책로를 따라 10여 분을 걷다 보니 조그마한 동굴 안쪽으로 영화 속에서 볼 법한 환상적인 매력을 가진 폭포가 기다리고 있다. (30여 분의 이동 후) 스코가포스 폭포를 만난다.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토르 등의 영화 촬영지로도 알려진 이곳은 60여 미터 높이의 폭포와 폭포 위쪽으로 이어지는 트레킹 코스가 아이슬란드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매력적이다.
다음으로는 디르홀레이 전망대에서 대서양의 시원한 바람을 느껴보고 1992년 내셔널 지오그래픽에서 선정한 10대 비열대 해변 중 한 곳인 레이니스피아라로 이동을 한다. 이곳은 퍼핀의 서식지이며 미국 드라마 왕자의 게임의 촬영지로도 많은 이들이 방문을 하는 곳인데 파도를 등지지 말아라는 경고판이 있을 정도로 갑자기 뒤덮는 높은 파도로 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어버린 곳이기도 하다. 운이 좋게도 한적한 지역에 있는 깔끔한 호텔에서 저녁을 보내며 다음 날을 준비하던 중 천상의 커튼이라고도 불리는 오로라를 만나며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껴본다. 여행의 넷째 날 1996년 화산 폭발로 생겨난 홍수에 의해 파괴된 다리의 잔해는 자연의 힘을 느끼게 해준다. 그리고 영화 인터스텔라에서 얼음 행성으로 촬영된 스비나펠스 빙하를 만나본다. 스카프타펠 국립공원은 모이샤, 스카프타펠, 스비나펠스 이 세 개의 빙하가 흘러내리는 곳으로 이곳에서 빙하 트레킹과 얼음 동굴 방문 등 다양한 즐길 거리들이 있어 겨울철이 되면 특히 인기를 끄는 곳이다. 또한 해발 2110m 높이의 아이슬란드 최고봉 크바나달스 흐누키르 산을 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하다. 요클살론에서 흘러내려온 빙하는 바다로 흘러나가기 전 해변 모래사장 곳곳에 흩어지듯 뿌려져 눈부신 햇살을 만나게 되는데 이렇게 햇살을 머금은 얼음들이 더 없는 아름다운 빛을 만들어내기에 이곳을 다이아몬드 빛이라고 부른다. 요클살론에 도착하니 물개 한 마리가 헤엄을 치며 우리를 반긴다. 이곳은 250m 깊이를 가진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깊은 호수로 반타요클 빙하가 녹으면서 크고 작은 얼음들이 호수를 떠다니며 독특한 풍경을 만들어낸다. 산책로를 따라 호숫가 옆으로 내려가 자갈길을 걸으며 물속이 얼마나 맑은지를 보고 싶어 애꿎은 카메라를 물속에 담궈본다. 다섯째 날, 오늘은 아이슬란드 여행의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골든서클을 방문하는 날이다. 아이슬란드는 유라시아 대륙판과 아메리카 대륙판이 부딪히며 생겨나는 충격으로 지진이 발생하고 잦은 화산 폭발이 있는 곳이다. 이 활화산 아래 생긴 마그마에 의해 증기의 압력이 지하수를 지면 위로 강하게 뿜어져 나오게 하는데 이것을 간헐천이라고 한다. 이곳에는 스트로크르라고 하는 간헐천이 가장 높게 솟아오르는데 한참을 기다린 끝에 자연이 만들어주는 경이로움에 감사해하며 아이슬란드의 가장 아름다운 폭포를 향해 출발한다.
이곳은 1907년 영국의 사업가 하웰에 의해 수력 발전소로 개발되려 했으나 당시 땅의 소유주였던 토마스는 매입 제안을 거절하였고 하웰은 임대를 통한 눈속임으로 개발을 준비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토마스의 딸 시그리두르는 변호사를 고용해 힘든 싸움을 시작하게 된다. 그녀는 공사가 시작되면 폭포에 몸을 던지겠다 선언하게 되고 결국 하웰은 여러 이유를 바탕으로 개발 계획을 철회, 폭포는 다시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게 된다. 그녀는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아이슬란드 최초의 환경운동가로 칭송받게 된다. 그리고 그녀의 소송을 도왔던 변호사 스베인 비오른소는 1944년 아이슬란드 초대 대통령이 되어 역사에 이름을 남기게 된다. 이제 골든서클의 마지막 싱벨리어 국립공원으로 간다. 이곳은 930년 설립되어 1798년까지 이어진 아이슬란드를 대표하는 야외의회 알싱이 개최된 장소이다. 아이슬란드 역사에서 의회 정치가 시작된 행정적 중심지 역할을 하던 곳이기에 이들에게는 정치의 시작이며 민족의 뿌리라 여겨지는 곳이다. 뿐만 아니라 지질학적으로도 무척 중요한 곳이다. 이곳에서는 수심 3000m 이상의 해저에서나 볼 수 있는 대륙판이 만나고 부딪혀 갈라지는 것을 땅 위에서 볼 수가 있다. 레이캬비크로 이동 후 밤을 보내고 6일째 아침을 맞이한다. 시내 곳곳을 둘러보며 웃다 즐긴 자유시간도 가지고 올드포트에 들러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즐기는 시간도 가져본다. 그리고 주말 벼룩시장이 열리는 콜라포르티드를 방문해 본다. 골동품과 특이한 먹거리, 화산석으로 만든 장식품 등을 둘러본 후 여행의 피로를 풀기 위해 블루라군을 향한다. 아이슬란드에서 가장 인기 있는 온천 중 한 곳인 블루라군은 수도 레이캬비크에서 1시간 가까이 떨어져 있다. 이곳은 최근까지도 화산 폭발로 인해 인근 도로가 무너지고 라군 또한 한동안 폐쇄되었다가 최근 들어 도로 정비와 방문객을 위한 재단장이 마무리되었다고 한다. Yes, please. 라군 내에는 카페와 식당, 기념품 등을 파는 매장이 있어 온천 후 이곳을 둘러보는 재미 또한 쏠쏠하다. 이렇게 6일간의 패키지 일정을 끝마치고 아이슬란드 서쪽 스네이펠스네스 반도를 둘러보기 위한 여행이 새롭게 시작된다.